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을 뻥 뚫어주는 사연 마켓입니다. 오늘 가져온 사연은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 그리고 그걸 풀어내는 따뜻한 한마디에 관한 거예요. 제목은요, 고졸은 무식해서 영어도 못한다며 내 앞에서 영어로만 대화한 동서. 조용하던 남편이 건넨 한마디에 동서가 제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어때요? 제목만 들어도 어떤 반전이 기다릴지 궁금하시죠?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30대 후반의 여성, 가명으로 지민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민님의 이야기를 생생히 들려드릴게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더 많고 재미있는 사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민이라고 합니다. 38세, 대전에서 남편과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사는 평범한 주부예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해서 살림을 꾸렸고 지금은 대전 둔산동의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요. 제 인생은 화려하진 않지만 가족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왔죠. 근데 이 사연은 제게 큰 상처를 줬던 동서, 그리고 그걸 한 방에 날려준 남편의 한마디에 관한 거예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쿵쿵 뛰네요. 동서가 제 앞에서 영어로 떠들며 저를 깎아내렸을 때 저는 얼마나 작아졌는지 몰라요. 하지만 남편의 그 한마디 덕에 저는 다시 당당해질 수 있었어요. 저는 대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대전역 근처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부모님, 오빠와 함께 살았죠. 고등학교 때 공업고를 나와 바로 동네 공장에서 사무직으로 일 시작했어요. 월급 80만 원, 2000년대 초반엔 그게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20대 중반까지 돈을 모으며 살다 2010년에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41세, 이름은 현우라고 할게요. 현우는 대전의 중소기업에서 품질 관리직으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연봉은 세후 3,500만 원 정도, 무뚝뚝하지만 속 깊은 남자죠. 우리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현우는 첫 만남에서 지민 씨, 제가 커피 맛 좋은 곳을 알고 있는데 같이 카페 갈래요? 라며 웃었어요. 그 소박한 미소에 끌렸죠. 1년 연애 끝에 결혼했고 대전 서구 도마동의 전세 7천만 원짜리 투룸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2013년에 아들 민성이 태어났고 저는 육아 때문에 공장 일을 그만뒀어요. 민성이 5살이 됐을 때 저는 둔산동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 시작했어요. 시급 9천 원, 주 5일 4시간 일해서 월 70만 원쯤 벌었죠. 그 돈으로 민성이 학원비 내고 가끔 현우에게 용돈도 줬어요. 시댁은 충청북도 청주에 있어요. 청주 수암골 근처의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시부모님이 사시죠. 우리는 명절이나 민성이 생일 같은 날 자가용으로 시댁에 갔어요. 현우가 운전하는 자동차로 고속도로 타고 가다 청주 IC에서 내려 수암골로 들어가는 길이 익숙했죠. 시부모님은 60대 중반, 소박한 분들이셨어요. 시어머니는 동네 부녀회 활동을 하시고 시아버지는 퇴직 후 텃밭을 가꾸셨어요. 저는 시부모님을 좋아했어요. 근데 문제는 동서, 현우 동생의 아내 은영이었어요. 은영은 현우 동생 민재의 아내예요. 민재는 현우보다 2살 어린 39세, 청주에서 공무원으로 일해요. 은영은 37세, 서울 명문대 영문과를 졸업한 뒤 청주에서 영어 학원 강사로 일했죠. 연봉은 4천만 원쯤, 민재와 합치면 꽤 넉넉한 편이었어요. 은영은 키 크고 세련된 스타일, 늘 자신감 넘쳤어요. 저는 은영을 처음 만났을 때 살짝 주눅 들었어요. 결혼 전 2010년 청주시댁에서 민재와 은영이 인사하러 왔을 때였죠. 은영은 저를 보자마자 지민 씨, 안녕, 현우 오빠가 말 많이 했어요 라며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묘하게 날카로웠어요. 밥을 먹으며 은영이 물었어요. 지민 씨, 학교 어디 나왔어요? 저는 솔직히 대전에서 공고 나왔어요 라고 했죠. 은영은 아, 공고요? 그럼 일 일찍 시작했겠네 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투가 어딘가 비꼬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현우가 지민이 성실해서 일찍 취업했지 라며 감싸줬고 저는 고마웠어요.
문제는 결혼 후 본격적으로 터졌어요. 2011년 추석, 결혼 후 첫 명절에 청주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차린 갈비찜을 먹으며 다들 화기애애했어요. 근데 은영이 갑자기 영어로 민재와 얘기하기 시작했고 민재도 영어로 대답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영어는 고등학교 때 제일 낮은 등급을 받던 과목이었거든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은영 씨 무슨 얘기해요? 라고 물었어요. 은영은 아, 그냥 학원 얘기요. 지민 씨 영어 좀 하시죠? 라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저 영어 별로 못해요. 라고 했죠. 은영은 미소 지으며 아, 그래요? 요즘 영어 좀 할 줄 알면 편한데.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시어머니가 은영가 한국어로 말해 다 같이 얘기해야지 라고 하셨지만 은영은 어머니 그냥 민재랑 잠깐 얘기한 거예요 라며 웃어 넘겼어요. 은영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이 됐어요. 2013년 민성이 태어난 후 민성이 100일에 청주로 갔을 때였어요. 현우가 민성이를 안고 저는 100일 떡을 들고 시댁으로 갔어요. 은영은 민성이를 보며 귀엽네. 근데 지민 씨, 민성이 교육은 어떻게 할 건가요? 요즘 애들은 영어 일찍 시작해야 해요. 저는 아직 100일이라 생각 안 했어요. 라고 했죠. 은영은 그러지 말고 제가 학원에서 자료 줄게요. 영어는 기본이죠. 라며 또 영어로 민재에게 말했어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불편했어요. 현우에게 여보, 은영 씨 왜 저 앞에서 자꾸 영어로 얘기해? 라고 물었어요. 현우는 은영이 원래 저래. 신경 쓰지 마. 라고 했지만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은영은 제 앞에서 영어로 대화하며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2015년 민성이 돌잔치 때 일이 기억나요. 우리는 대전 유성구의 뷔페홀에서 돌잔치를 했어요. 청주에서 온 은영 부부는 정장 차림으로 왔고 은영은 또 영어로 떠들었고 민재가 맞장구 쳤죠. 저는 그게 음식에 대한 불평인 줄도 모르고 멍하니 있었어요. 돌잔치 끝나고 은영이 저에게 지민 씨, 민성이 돌 선물로 영어 동화책 줄게요. 제가 읽어주면 민성이 좋아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지만 속으론 또 영어 타령이야 싶었어요. 현우에게 여보, 은영 씨 좀 너무하다. 나 고졸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아. 라고 했죠. 현우는 지민아, 너 착각이야. 은영이 그냥 저런 스타일이야. 라고 했지만 저는 점점 더 작아졌어요. 은영의 행동은 민성이 돌을 지난 후 더 심해졌어요. 2016년 민성이 3살이 됐을 때였어요. 우리는 민성이 어린이집에 들어가면서 생활비를 보태려고 제가 카페 일을 늘렸어요. 주 5일 6시간 시급 9,500원으로 월 110만 원 정도 벌었죠. 현우는 여전히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고 우리는 대전 도마동 전세 아파트에서 알뜰히 살았어요. 근데 은영은 저를 볼 때마다 학력 얘기를 꺼냈어요. 특히 청주시댁에 갈 때마다 그랬죠. 그해 설날 시어머니는 민성이를 보자마자 우리 손주 이렇게 컸네 라며 떡국을 내오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도와 명절 음식을 준비했어요. 은영은 민재와 함께 거실에서 민성이와 놀다가 또 영어로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손이 멈춰졌어요. 민성이가 옆에서 엄마 떡국 맛있어 라고 하는데도 귀엔 은영의 영어만 맴돌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은영 씨 무슨 얘기예요? 민성이 교육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은영은 살짝 웃으며 아, 그냥 민재랑 우리 애 얘기했어요. 지민 씨, 민성이도 영어 유치원 보낼 건가요? 저는 솔직히 민성이는 아직 어려서 동네 어린이집 다니고 있어요. 라고 했죠. 은영은 그래요? 요즘은 영어 일찍 시작해야 경쟁력 있죠. 제가 자료 줄까요? 라고 했어요. 그 말투가 너무 거만해서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식사 후 은영이 민성이에게 영어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Look, 민성, this is a big red apple. 민성이가 애플이라고 따라하자 은영은 오, 똑똑하네. 지민 씨, 민성이 영어감 있네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덧붙인 말이 문제였어요. 근데 엄마가 영어를 못하면 애가 좀 불쌍하죠. 제가 가르쳐 줄까요?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시어머니가 은영과 지민이도 민성이 잘 키우잖아 라고 하셨지만 은영은 어머니, 요즘 세상이 영어 없인 안 돼야지요 라며 웃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못했어요. 현우는 조용히 민성이를 안고 나가 놀았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눈물을 삼켰어요. 그날 밤 대전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현우에게 말했어요. 여보, 은영 씨, 나 무시하는 것 같아. 고졸이라고 저를 바보 취급해. 현우는 한숨 쉬며 지민아, 은영이 그냥 저러는 거야. 너 잘하고 있잖아.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위로가 안 됐어요. 여보, 당신은 왜 은영 씨한테 아무 말 안 해? 나 당신 아내잖아. 현우는 알았어. 다음엔 내가 말할게. 라고 했지만 눈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더 서운했죠. 은영의 말들은 제 마음에 계속 상처를 남겼어요. 저는 고졸이지만 그게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공장에서 사무직으로 10년 넘게 일했고 민성이를 키우며 카페에서 성실히 일했으니까요. 근데 은영의 태도 때문에 자꾸 제 자신이 작아졌어요. 내가 정말 무식한 걸까? 민성이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는 엄마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2017년 민성이 5살이 됐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영어를 조금이라도 배워보자고요. 은영에게 지지 않으려고 시작한 거였지만 나중엔 민성이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대전 둔산동 카페 근처에 무료 영어 스터디 모임에 등록했어요.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이었죠. 매주 화목 저녁 2시간씩 직장인들이 모여 영어 회화를 배웠어요. 수업료는 무료였지만 교재비 3만 원은 내야 했어요. 저는 그 돈 아끼려고 중고 교재를 샀죠. 스터디 첫날 저는 긴장해서 손이 떨렸어요. 30대부터 50대까지 10명쯤 모였는데 다들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았어요. 강사님이 Introduce yourself in English 라고 했을 때 저는 더듬거리며 My name is Jimin. I live in Daejeon 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뒤로 말이 안 나왔어요. 강사님이 It's okay, take your time 이라고 웃어줬지만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주 수업 듣고 집에서 민성이 재우고 나면 유튜브로 영어 강의 봤어요. Hello, how are you? 같은 기본 문장부터 다시 배웠죠.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간단한 회화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카페에서 외국인 손님이 오면 What would you like 정도는 말할 수 있었어요. 손님들이 Your English is good 이라고 하면 저는 속으로 뿌듯했어요. 근데 은영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왠지 은영 앞에서 영어 하면 비웃을 것 같았거든요. 2018년 민성이 6살이 됐을 때 일이 터졌어요. 민성이 유치원 졸업식이 대전 유성구의 유치원 홀에서 열렸어요. 시댁 식구들이 오기로 했죠. 우리는 현우 회사 동료가 빌려준 SUV를 타고 청주로 시부모님과 은영 부부를 태우러 갔어요. 다 같이 차에 올라 다시 대전으로 돌아왔죠. 졸업식에서 민성이가 동요를 부르는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싶었죠. 근데 은영은 또 영어로 떠들기 시작했어요. 졸업식 끝나고 뷔페에서 밥을 먹는데 은영이 민재와 자기 딸 지수에게 영어로 말했어요. 지수가 오케이 머미 라고 하자 은영은 저를 힐끔 보며 지민 씨, 민성이도 영어 배우면 좋을 텐데 제가 학원 할인해 줄까요? 저는 고맙지만 민성이 지금은 미술 배우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은영은 미술도 좋지만 영어가 기본이죠. 지민 씨, 영어 좀 배우셨어요?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속이 부글거렸어요. 그날 저녁 대전 집으로 돌아와 민성이를 재우고 현우에게 따졌어요. 여보, 은영 씨, 오늘도 나 무시했어. 고졸이라 영어도 못한다고 대놓고 그러잖아. 현우는 지민아, 은영이 그냥 저러는 거야. 너 영어 배우고 있잖아. 신경 쓰지 마. 라고 했어요. 저는 화가 나서 당신은 왜 매번 은영 씨 편만 들어? 나 당신 아내야. 라고 소리쳤어요. 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미안해 지민아. 내가 잘못했어. 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여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현우는 그 뒤로 조금씩 달라졌어요. 2019년 민성이 7살이 됐을 때였어요. 저는 영어 스터디를 2년째 하고 있었고 이제 간단한 대화는 문제 없었어요.
카페에서 외국인 손님과 농담도 할 정도였죠. 그때마다 은영의 말이 떠올랐지만 저는 더 열심히 샜어요. 그해 추석, 우리는 다시 청주로 갔어요. 시댁에서 은영은 여전히 영어로 민재와 지수에게 말했어요. 지수, show grandma your English poem. 지수가 Twinkle Twinkle Little Star를 읊자 은영은 우리 지수 영어 진짜 잘하네 라고 했어요. 저는 민성이에게 민성아 너도 노래 불러줄래? 라고 했죠. 민성이가 엄마 나 영어 노래 할 줄 알아 라며 해피 버스데이를 불렀어요. 저는 뿌듯했지만 은영은 아 민성이 노래 귀엽네. 근데 발음이 좀 이라며 웃었어요. 저는 그 말을 참았어요. 근데 은영이 저를 보며 지민 씨, 민성이 영어 가르칠 때 제가 도와줄까요? 제가 전문가잖아요.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은영 씨, 제가 민성이 가르치고 있어요. 저도 영어 배웠어요. 은영은 놀란 얼굴로 지민 씨가 영어를 언제? 라고 했어요. 저는 2년째 스터디하고 있어요. 카페에서도 외국인 손님이랑 대화해요. 라고 했죠. 은영은 아, 그래요? 라며 말을 흐렸어요. 그날 저녁 시댁 식탁에서 은영이 또 영어로 민재와 얘기하는데 저는 속으로 또 시작이네 싶었죠. 근데 그때 평소 조용하던 현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은영 씨, 제발 한국어로 말해. 지민이도 다 알아들어. 고졸이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 다 알아.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은영은 얼굴이 빨개져서 오빠 무슨 제가 그런 적 없어요 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재도 당황해서 형 은영이 그냥 이라고 했지만 현우는 단호했어요. 은영 씨, 지민이 고졸이어도 너보다 성실해. 민성이 엄마로 내 아내로 충분해. 앞으로 지민이 앞에서 영어로 떠들지 마. 은영은 입을 다물었어요. 시어머니가 현우야 됐다 다 가족이야 라고 하셨지만 은영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어요. 저는 현우 손을 꼭 잡았어요. 그 한마디가 저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하게 만들었어요. 은영은 그 뒤로 저 앞에서 영어로 말하지 않았어요. 민재가 은영과 지민이한테 사과해 라고 하자. 은영은 지민 씨 미안해요. 제가 생각 없이 그랬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은영 씨 라고 했지만 속으론 드디어 싶었죠. 현우의 그 한마디는 제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은영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한 방에 날아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어요. 가족이란 게 한 번의 사과로 모든 게 풀리는 것도 그렇다고 완전히 어색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날 이후 은영과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해졌죠. 현우가 은영에게 단호하게 말한 그 추석 이후 은영은 시댁에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2019년 10월 민성이 8살이 됐을 때였어요. 민성이의 생일 파티를 작은 피자 가게에서 했어요. 시댁 식구들을 초대했죠. 우리는 대전에서 청주로 갔어요. 시부모님과 은영 부부를 태우고 다시 대전으로 돌아왔죠. 민성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오셨어 라며 뛰어나가자 시어머니가 우리 민성이 생일 축하해 라며 선물로 색연필 세트를 주셨어요. 은영은 민성이에게 공기놀이 세트를 주며 민성아 이거 재밌게 놀아 라고 했어요. 저는 고마워요 은영 씨 라고 했지만 은영은 눈을 살짝 피하더라고요. 파티 중에 은영은 민재와 조용히 학원 얘기를 했어요. 민재, 다음 달에 학원세 반 개설해야겠어. 학생들 많아졌어. 근데 이번엔 저를 힐끔 보며 지민 씨, 민성이 학원 보낼 생각 없어요. 제가 상담해 줄게요. 라고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비꼬는 말투로 들렸겠지만 이번엔 조심스러운 느낌이었어요. 저는 생각해 볼게요, 은영 씨. 민성이는 지금 동네 학원 다니고 있어요. 라고 했죠. 은영은 아, 그래요. 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대전 집으로 돌아와 민성이를 재우고 현우에게 말했어요. 여보, 은영 씨 오늘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현우는 응, 네가 당당해지니까 은영이도 조심하는 거야. 잘했어, 지민아.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은영과의 어색함이 쉽게 풀리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은영은 사과했지만 여전히 저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눈치였거든요. 2020년 설날, 명절이라 시댁은 북적였어요. 시어머니가 동네 부녀회에서 배운 잡채를 내오셨고 저는 고사리 나물을 무쳤죠. 은영은 지수를 데리고 와서 지수야 할머니한테 인사드려라며 분주했어요. 근데 식사 중에 은영이 또 학원 얘기를 꺼냈어요. 민재, 우리 학원에 새 교재 들어왔어. 요즘 애들 수준이 높아져서 힘들다니까. 저는 그 말에 살짝 긴장했어요. 또 저를 깎아내릴까 싶었거든요. 근데 은영은 예상 밖으로 지민 씨, 카페 일 어때요? 요즘 바빠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놀라면서도 네, 괜찮아요. 외국인 손님 많아서 정신없죠. 라고 했죠. 은영은 그러게 대전도 외국인 많아졌네. 라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게 은영의 첫 진심 어린 대화 같았어요. 저는 은영 씨 학원도 잘 되나 봐요. 라고 했고, 은영은 뭐 그럭저럭요 라며 웃었어요. 시어머니가 다들 잘하고 있구나 라며 분위기를 띄워주셨어요. 그날은 어색함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죠. 은영과의 관계가 조금씩 변하면서 저는 더 열심히 살고 싶었어요. 2020년 민성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어요. 대전 서구의 동네 초등학교였죠. 민성이는 밝고 친구를 좋아하는 아이였지만 수학을 좀 어려워했어요. 저는 민성이를 위해 동네 학원에 보냈어요. 수학 학원비가 월 25만 원, 미술 학원비가 15만 원, 합쳐서 40만 원이 들었어요. 카페에서 버는 110만 원 중 절반이 학원비로 나갔지만 민성이가 엄마 나 오늘 별표 받았어 라며 뛰어올 때면 그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저는 영어 스터디도 계속했어요. 대전 평생학습센터에서 3년째 배우면서 이제 외국인 손님과 간단한 대화를 넘어 농담도 할 수 있었어요. 한 번은 카페에서 캐나다 손님이 This coffee is amazing 이라고 했을 때 저는 Thanks, I made it with love 라고 했죠. 손님이 깔깔 웃으며 You're funny 라고 했어요. 그때 은영의 말이 떠올랐어요. 고졸이라 무식하다던 그 말이 이제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카페 일도 더 열심히 했어요. 2021년 카페 사장님이 저를 정직원으로 올려주셨어요. 주 5일 8시간, 월급 200만 원이었죠. 저는 그 돈으로 민성이 학원비를 넉넉히 내고 현우와 저축도 시작했어요. 현우는 지민아, 너 진짜 대단하다. 민성이도 너 닮아서 성실할 거야.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제일 큰 칭찬이었어요. 민성이는 점점 자랐어요. 2022년 민성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였어요. 학교에서 학예회를 했어요. 대전 유성구의 학교 강당에서 열린 행사였죠. 민성이가 합창단에서 동요를 불렀어요. 고향의 봄을 부르는데 저는 현우 옆에서 눈물이 났어요. 민성이가 무대에서 씩씩하게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죠. 행사 후 민성이가 엄마, 나 잘했지? 라고 묻자 저는 우리 민성이 최고야! 라며 안아줬어요. 현우도 민성아, 아빠가 다 감동했어. 라며 웃었어요. 그날 청주에서 온 시부모님도 오셨어요. 은영 부부도 함께 왔어요. 은영은 민성이를 보며 민성아 노래 잘했어 라고 했어요. 저는 고마워요 은영 씨 라고 했죠. 은영은 지민 씨, 민성이 진짜 밝게 크네. 잘 키웠어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저는 민성이 덕분에 저도 힘내요 라고 했고 은영은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벽이 조금 더 허물어진 것 같았어요. 현우와의 일상은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현우는 무뚝뚝하지만 중요한 순간엔 늘 제 편이었어요. 2023년 민성이 10살이 됐을 때였어요. 우리는 전세 아파트를 나와 둔산동으로 이사했어요. 전세 1억 5천만 원짜리 투룸 아파트였죠. 현우의 연봉이 4천만 원으로 오르고 제 월급 200만 원을 합쳐 겨우 마련한 전세였어요. 이사 날 현우가 지민아 우리 민성이 여기서 더 크게 키우자라고 했어요. 저는 여보 고마워 우리 같이 잘해보자 라고 했죠. 가끔은 부부끼리 다투기도 했어요.
한 번은 민성이 학원비 때문에 현우와 의견이 달랐어요. 저는 민성이 수학 더 잘하려면 과외도 해야 해 라고 했지만 현우는 지민아, 너무 무리하지 마. 민성이 지금도 잘하잖아 라고 했어요. 저는 여보, 나 민성이한테 부족한 엄마 되고 싶지 않아 라고 했죠. 현우는 한숨 쉬며 지민아, 넌 이미 최고야. 민성이도 너 믿어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현우는 늘 그렇게 저를 다독여줬죠. 우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엑스포 공원에 갔어요. 민성이가 자전거 타는 걸 보며 현우와 커피 마시고 간식 먹으며 수다 떨었죠. 민성이가 엄마, 아빠, 나 자전거 빨리 탄다 라고 소리치면 우리는 박수치며 민성이 챔피언이야 라고 했어요. 그 소소한 시간이 저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은영과의 관계는 완전히 풀리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나아졌어요. 2024년 시부모님 결혼 40주년 기념으로 청주에서 작은 파티를 했어요. 시댁 마당에 테이블을 펴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떡국과 갈비찜을 차렸죠. 저는 민성이와 함께 시부모님께 편지를 썼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라고 쓴 민성이의 편지를 읽자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은영은 지수와 함께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축하드려요 라며 케이크에 촛불을 붙였죠. 파티 중에 은영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지민 씨, 민성이 진짜 잘 컸어요. 제가 예전에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저는 놀랐지만 차분히 말했어요. 은영 씨,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민성이 지수 잘 키우자고요. 은영은 고마워요 지민 씨라며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며느리들 다 고맙다 라고 하셨어요. 현우는 저를 보며 살짝 웃었어요. 그 미소가 잘했어 지민아 라는 말 같았죠. 민재도 형 형수 우리 다 같이 잘 지내자 라고 했어요. 그날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지금 저는 대전에서 민성이와 현우와 함께 살아요. 카페에서 정직원으로 일하며 월 220만 원 벌고 민성이 학원비 내고 저축도 조금씩 해요. 현우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해 연봉 4,500만 원이 됐어요. 우리는 내년엔 전세 2억 원짜리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에요. 민성이는 초등학교 5학년, 요즘 축구에 푹 빠졌어요. 주말마다 현우와 축구공 차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냥 행복해요. 은영은 청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지수와 잘 지내요. 가끔 민성이와 지수가 화상통화로 수다 떨 때 저와 은영도 웃으며 얘기해요. 예전의 갈등은 이제 희미한 기억일 뿐이에요. 저는 그때 은영의 무례한 태도가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고졸이어도 영어를 못해도 저는 민성이의 엄마로 현우의 아내로 충분하다는 걸 배웠죠. 지민님의 사연 여기까지였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동서의 무례한 태도에 상처받았던 지민님이 결국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보여준 이야기인데요. 현우님의 그 한마디가 가슴을 뻥 뚫어줬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땠는지 꼭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다른 사연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사연 마켓이었습니다.